이 소녀는 훗날 진나라의 왕이 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들개처럼 적국의 거리에서 날아드는 돌을 피해 다니고 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한 알의 씨앗이 심어졌다. 오직 권력만이 공포를 끝낼 수 있다는 씨앗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막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치밀한 정치적 투자에서 시작된. 상인 여부리는 조나라의 도읍에서 몰락한 진나라의 질자 이인을 발견했다. 그는 직감했다. 이인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투자처라고. 그야말로 기와가거라 할 만한 존재라고. 토지에 투자하면 10배의 이익을 얻고 보석에 투자하면 100배의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미래의 군주에게 투자하면 돌아오는 것은 천하전체였다. 여부리의 계획은 냉혹하면서도 효율적이었다. 그는 이인을 위해 돈을 뿌리며 인맥을 뚫고 세력을 만들어 주었다. 심지어 이미 아이를 벤 총애하던 첩 조이마저 이인에게 바쳤다. 이 한 번의 선택은 후대의 2000년 동안 이어질 미스터리를 남겼다. 영정은 과연 진왕실의 핏줄이었을까? 아니면 여부리의 사생아였을까? 사마천도 사기에서 이를 분명히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출생은 끝내 미스터리로 남았다. 하지만 어린 영정에게 혈통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일이었다. 그는 한단에서 태어났고 그곳은 진나라를 뼛속 깊이 증오하는 도시였다. 장평대전에서 진군은 항복한 조나라 병사 40만 명을 생매장했고 그 피해 원한 때문에 조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진나라 사람을 원수로 여겼다. 영정의 어린 시절은 바로 그런 뼛속 깊은 증오 속에서 흘러갔다. 그가 2살 되던 해 진군은 한단을 포위했다. 살기 위해 여부리와 이인은 수비병을 매수하고 밤중에 달아났다. 그들은 조이와 겨우 2살인 영정을 버려두고 떠났다. 2살에서 9살까지 꼬박 7년이었다. 영정은 조나라의 빈민가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리저리 숨어 다녔다. 그는 매일 주변 사람들의 악의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다. 또래들에게 괴롭힘과 구타를 당하는 일도 버텨야 했다. 버림받았다는 공포와 미움받는다는 굴욕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2가지 극단적인 성향을 벼려냈다. 하나는 극도의 의심, 다른 하나는 병적인 권력 욕망이었다. 그는 절대적인 권력만이 절대적인 안전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9살이 되어서야 영정은 마침내 진나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권력 투쟁의 잔혹함은 거리의 폭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그의 조부와 아버지는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13살의 영정은 왕위에 떠밀리듯 올랐다. 하지만 그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조정에는 그를 숨막히게 짓누르는 2개의 거대한 산이 있었다. 하나는 그의 중부라 불리던 여부리였고 그는 이미 조야를 쥐락펴락하는 상국이 되어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친어머니인 태우 조이였다. 더 깊은 치욕은 후궁에서 찾아왔다. 과부가 된 조이는 여부리와 옛정을 다시 불태웠다. 여부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아이라는 가짜 환관을 끌어들여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았다. 조이는 노예를 극진히 총애했다. 2 사람은 심지어 후궁에서 몰래 2 아들까지 낳았다. 노예의 야심은 점점 커져 스스로 영정의 가짜 아버지라 자처했고 자신의 사생아를 왕위에 올리려는 음모까지 꾸몄다. 이 모든 것을 어린 영정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느낀 것은 극도의 억압과 치욕이었다. 그는 인내를 배웠다. 겉으로는 여부리를 공경하고 어머니에게 효를 다했지만 그러나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발톱을 갈고 있었고 한순간에 모든 썩은 살을 도려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회는 영정이 22살 되던 해 찾아왔다. 그는 곧 관례를 치르고 친정을 시작해 권력을 장악할 참이었다. 노아에는 치명적인 위협을 느꼈다. 그는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태후와 진왕의 옥새를 도용해 반란을 일으켰다. 관례의식장에서 영정을 죽이려 했다. 하지만 그는 거의 10년을 참고 견뎌온 이 젊은이를 너무 얕봤다. 영정은 이미 촘촘한 포위망을 펼쳐두고 있었다. 반군은 속수무책으로 순식간에 진압되었다. 복수의 순간이 오자 영정이 오랫동안 쌓아온 증오는 가차없는 철퇴가 되었다. 그는 노예를 거열형에 처하고 삼족을 멸하라고 명했다. 그는 직접 명령해 어머니와 노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배다른 2 남동생을 자루에 넣어 산채로 내던져 죽였다. 그는 어머니 조이를 함양에서 내쫓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한때의 은인이었던 여부리에 대해서도 어쩌면 그의 친부였을지도 모르는 그에게 영정은 조서 한 장을 내려 끝내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그는 독을 마시고 자결했다. 그의 22살의 영정은 모든 장애물을 쓸어냈다. 한단 거리에서 벌벌 떨던 소녀는 완전히 죽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냉혈한 정치기계였고 진정한 고독한 군주였다. 그는 시선을 동방의 육국으로 돌렸다. 그것은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품어온 꿈이었다. 기원전 230년 하늘 멸한 때부터 기원전 221년 제를 멸한 때까지 영정은 단 10년 만에 해냈다. 그야말로 경이로운 전격전이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고 거칠었다. 돈으로 길을 열고 무력으로 쓸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사의 계책을 받아들여 막대한 자금으로 매수하고 육국의 권신들을 이간질해 내부부터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진나라의 호랑이 같은 대군이 마른 나뭇가지를 꺾듯 휩쓸었다. 이 시기에는 유명한 형가의 진왕 암살 시도 사건도 벌어졌다. 지도 두루마리가 끝나
비수가 드러난 그 순간 영정은 죽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 이 끔찍한 습격은 그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그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배신에 대한 경계심을 뼛속 깊이 새기게 했다. 기원전 221년 천하는 마침내 진의 것이 되었다. 영정은 왕이라는 칭호만으로는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기에 부족하다고 여겼다. 그는 삼환고제의 이름에서 따와 스스로 황제라는 존호를 만들고 스스로 시황제가 되었다. 그는 이 제국이 2세, 3세를 거쳐 만세토록 이어지길 바랐다. 통일이 무력에 의한 정복이었다면 그 뒤에 이어진 그의 조치들이야말로 중국의 틀을 빚어낸 핵심이었다. 그는 서체를 통일하고 수레바퀴의 규격을 맞추며 도량형의 통일을 강제로 밀어붙였다. 이 정책들은 문명 전체의 근본 구조를 강제로 다시 짜는 일과도 같았다. 반대의 목소리는 그의 철혈 같은 수단 아래 무자비하게 짓눌렸다. 바로 이런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강권이야말로 중화 문명의 대일통의 유전자를 주입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업적의 뒤편에는 전례 없는 폭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철저한 일 중독자였다. 그는 수백 년, 수천 년 걸릴 대공사를 한 세대 안에 끝내려 했다. 장성을 쌓고 직도를 닦고 아방궁을 짓고 여산릉을 축조했다. 당시 전국의 인구는 약 2천만 명이었다. 장정의 절반 가까이가 전장에 있거나 공사 현장에 내몰렸다. 맹강녀가 울어 무너뜨린 것은 성벽 한 구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그 시대 수많은 가정의 피눈물이기도 했다.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그는 분석앵유를 명했다. 천하의 백성들을 농사와 전쟁만 하는 기계로 만들려 한 것이다. 권력이 커질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도 더 깊어졌다. 말년의 영정은 불로장생에 광적으로 집착했다. 그는 서복을 바다로 보내 신선을 찾게 했고 자신은 방사들이 만든 맹독성 수은이든 단약을 삼켰다. 중금속 중독은 그의 건강을 무너뜨렸고 그를 점점 더 난폭하고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기원전 210년 영정은 마지막 순행 도중 사고에서 병사했다. 그는 임종 직전 유조를 남겨 장자 부소를 함양으로 불러들여 장례를 주관하게 하고 그에게 재위를 물려주려 했다. 그는 어질고 너그러운 부소만이 지나치게 팽팽해진 이 제국을 풀어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탐욕을 계산에 넣지 못했다. 제국의 운명을 가를 이 유조는 환관 조고의 손에 들어갔다. 조고는 승상이사와 손잡고 사고의 변을 일으켰다. 그들은 조서를 위조해 부소를 죽음으로 몰고 무능한 막내 아들 호해를 황제로 세웠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시신 썩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조고는 사람들이 절인 생선을 실은 수레를 진시황의 영구차 뒤에 따르게 했다. 생전에는 천하를 떨게 한 이 제왕이 죽어서는 악취나는 젓갈과 함께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거대한 아이러니였다. 만세토록 영원할 제국을 꿈꾸었던 그가 죽은 지 불과 3년 만에 제국은 농민 봉기의 분노 속에 무너져 내렸다. 진시황을 평가하자면 폭군이라는 이름이 결코 과하지 않다. 하지만 그를 단지 폭군으로만 규정한다면 그것은 너무 피상적이다. 그는 마치 냉혹한 총설계자 같았다. 야만적인 수단으로 전국 칠흥의 옛 질서를 밀어버렸고 그 폐허 위에 중앙집권과 군현제를 바탕으로 한 대일통의 틀을 세웠다. 그 뒤 2000년 동안 왕조가 아무리 교체되었어도 모두 그가 설계한 토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2000년 동안 폭군의 오명을 짊어졌지만 동시에 2000년 제국 질서의 기틀도 놓았다. 공도 과도 모두 극한에 이르렀다.